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켜주는 호주 한인 생명의 전화 원장 서미진 박사입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에서요, 27개국의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한 좋은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성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6가지 특성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특성을 나누기 전에 먼저 코비드 영상 보시죠. 호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비드-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위해 자신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역사회, 여러분이 보살피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고객, 여러분의 국가. 오늘 무료 백신 접종을 예약하세요. australia.gov.au를 방문하거나 1800-020-08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캔버라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요 2020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좋은 가정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에 헌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아시죠? 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국제시장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리면서 아들에게 그 딸을 찾으러 가면서 부탁하는 말이죠. 너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인데요. 이 주인공은 한평생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그는 많은 트로마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그의 가정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의 가족은 행복한 삶을 찾게 되는 그런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가정에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에 때로 가족 안에 필요가 있다면 나의 필요보다 그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가족에 헌신됐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가족에 헌신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시죠? 바로 그 가족에 헌신하는 부모님 덕택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건강한 가정은 가정에 헌신되어져 있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많은 아빠들이 직장을 위해서 또는 대의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행복한 가정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함께하는 시간은 양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왜 양적인 시간이 필요한가요? 특별히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이는 눈앞에
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늘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양적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양적인 시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질적인 시간인데요. 질적인 시간을 위해서 부모들은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또는 부부 사이에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해서 10분간이라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질적인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10분 아빠놀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바로 퇴근한 아빠들이 10분 동안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아빠들이 객관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만이라도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가지게 하면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또 안정감이 느끼게 되는 기억으로 가슴에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더라도 저녁에 짧은 시간 대화를 가진다거나, 또 존 가트만 박사님의 앱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또 하루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가족은 더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행복한 가정의 특성. 네, 가정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좋은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의사소통은 뭘까요? 가족들 안에 대화가 잘 통한다. 서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좀 과묵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사소통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원활하게 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잘 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들어주되 그냥 들어주지 마시고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인정해 주면서 공감하며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들어주기를 잘 하고요. 건강한 가정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의견을 표현할 때 우리는 때로는 좀 과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가족 안에서 표현할 때는요, 아이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섭섭한 것 같아 라고 내가 느낀 점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나의 의견을 전달하며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의사소통을 만듭니다. 네, 건강한 가정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네, 좋은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건강한 가정은 감사의 표현이 많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오늘 피곤할 텐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해줬네. 당신 최고야. 또는 아이들에게도
아이고, 오늘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니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네. 우리 아들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감사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상대방에게 많이 표현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표현한다 라는 것이죠. 최근에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연구가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감사일기를 매일 적는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이런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늘리셔야 되고요.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아이들과 함께 적어보는 것, 그 감사의 표현이 많아지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정의 헌신, 두 번째는 뭐죠?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좋은 의사소통,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5번째는요. 좋은 행복한 가정은 위기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IMF 때 또 코비드 때 많은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에도요. 코비드 이후에 가정폭력 또 부부관계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위기가 생기면 많은 가정 안에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건강한 가정은 그 갈등을 잘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가 됐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려면 가족이 하나가 되고 단합이 돼야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평소에 있던 갈등이 위기가 왔을 때 더 강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건강한 가정은 기반이 좋아요. 파운데이션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있죠. 평소에 시간도 많이 가지고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초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감정 통장에 두둑히 긍정적인 감정의 통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꼭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부유한 삶,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어떤 인생의 의미, 또 삶의 가치,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더 건강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참에 여러분이 좀 더 너무 눈에 보이는 삶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의미나 또 비전이나 또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실천만 하신다면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은 가정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의사소통. 잘 들어주고 나의 의견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감사 표현,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기를 격려하고 단합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6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적용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저희 호주 한인생명의 전화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가정의 특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멀티컬처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협찬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 나가는데요. 이 링크로 따라 들어오시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시대, 생명의 전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